네, 지금까지 네이버 성과형 광고의 캠페인 세팅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팁과 인사이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성과형 광고를 활용해서 캠페인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고 그리고 마케팅 목적을 달성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성공 사례 리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캠페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공 사례를 같이 살펴볼 또 다른 패널분을 한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이언트 컨설팅의 형필님 나와주셨는데요. 형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필님 오늘은 네이버 성과형 광고의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공 사례로 살펴보는 성과형 광고의 유형별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는 3천만 사용자들이 매일매일 방문하는 메가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으로 검색뿐 아니라 뉴스와 읽을거리, 그리고 동영상 콘텐츠, 나아가서 종국에는 쇼핑까지 이어지는 완결형의 플랫폼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고객 획득 측면에서 살펴볼 때 네이버는 잠재 고객에 대한 인지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선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성과형 광고가 도입됨으로써 이 끊김없는 경험을 보다 전환 중심으로 데이터화하고 또 획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성과형 광고를 활용하는 광고주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단독형과 하이브리드형입니다. 여기서 단독형이란 다른 광고 상품을 배제하고 오로지 성과형 광고만을 미디어 믹스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광고주를 뜻하고요. 반대로 하이브리드형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장형 DA와 또 성과형 DA를 적절히 믹스하여서 캠페인의 성과를 도모하는 광고 유형을 뜻합니다. 단독형 유형을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즉각적인 반응, 즉 사용자들의 광고 액션을 기반으로 실시간 목표로 하는 효율을 관리하는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원가입이나 리드 확보, 이벤트 참여, 구매 전환 등 단기적이고 굉장히 분명하게 획득 가능한 지표들을 KPI로 가지고 데일리로 효율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캠페인들이고요. 반면에 하이브리드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캠페인의 목적성과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로아스나 어떤 효율 지표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 전후의 브랜드로부터 일어나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반응의 총량이라든지 전환의 총량 등을 복합적으로 KPI로 설정해서 캠페인을 운영하는 케이스를 뜻합니다. 저희 성과형 광고주들을 이러한 특징에 따른 기준으로 좀 분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3개월 집행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천 개의 성과형 광고 풀 내에서 약 10% 정도가 성과형 광고와 보장형 광고를 믹스해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매출 기준으로 상위 100대 광고주만 다시 한번 추려봤는데 이 100대 광고주 중에 60%, 즉 10개 중에 6개 광고주는 성과형 광고와 보장형 광고를 적절하게 캠페인 성과에 따라 믹스하여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성과형 광고 특성상 중소형 브랜드들의 진입이 굉장히 쉽고 또 즉각적으로 퍼포먼스의 어떤 효율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다수의 성과형 광고주들이 성과형 단독형으로 활용하고 계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고 대규모의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는 빅 광고주들의 경우는 이 성과형 광고와 함께 보장형 광고가 줄 수 있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들을 기대하면서 캠페인을 동시에 집행하는 케이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광고 집행에 있어서 왜 이러한 차이와 트렌드를 보이는 것일까요?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단독형이 하이브리드형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같이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브랜드는 사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챌린지와 또 미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션을 최대한 소화하고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 성과형과 보장형을 적절하게 믹스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굳이 이렇게 단독형과 하이브리드형을 나눠 살펴본 이유는 이것이 바로 네이버 광고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니크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에서 이렇게 성과형과 보장형 광고를 아주 유연하고 자유자재로 믹스하여 운영할 수 있는 매체로는 사실상 네이버가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의 다양한 마케팅 니즈를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소화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성과형 광고와 보장형 광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몇 가지 브랜드가 처한 마케팅의 스테이터스를 기준으로 네이버 성과형 광고를 이 그룹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실제 사례를 통해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브랜드의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쌓인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로아스를 꾸려가야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누적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임팩트 있는 브랜딩 이슈를 이제 시장에 알려야 되는 마케팅 미션을 가진 브랜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시장에 갓 들어선 신생 브랜드 혹은 스타트업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오디언스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이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전환이나 아니면 다양한 구매 건수들을 전환시켜야 되는 미션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사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실제로 어떤 브랜드들이 네이버 성과형 광고를 잘 활용해서 목표와 성과를 달성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성과형 광고 단독형 사례입니다. 데일리로 획득되는 로아스를 고효율로 유지해야 되는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셀프 네일 아트 브랜드 대싱디바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싱디바는 특별하게 저희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케팅 배경과 고민을 가지고 네이버 성과형 광고를 활용하셨고 또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셨는지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싱디바 디지털팀 최경선이라고 합니다. 대싱디바는 혁신적이고 트렌디한 네일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2015년 매직프레스를 런칭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국내 유일 네일 케어 센터와 R&D 기술 연구소를 보유한 최고 네일 전문가들이 전 세계의 고객들의 니즈를 끊임없이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 연구를 끊임없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싱디바는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삶의 순간에 영감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손꽃으로 세상을 바꾸다 Get Inspired로 슬로건을 변경을 하고 제2의 도약기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은 주력 상품 라인의 확장이었습니다. 대싱디바 제품 카테고리 중에 네이티브 형태인 매직프레스는 시장의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스티커 타입의 글로스 젤 네일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빅 모델을 활용한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네일샵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서물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추가적인 미션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대싱디바를 우선 인지하고 검색한 유저들에게 최초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을 통해서 저희의 핵심 마케팅 툴로 활용을 하였고요. 하지만 브랜드 검색만으로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측면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네일 아트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올해 최대 성수기였던 6월부터 7월까지는 그런 잠재 고객들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네이버 성과형 광고, 특히 스마트 채널에 대한 상당한 비용을 투입을 했어요. 어퍼 퍼널용 매체로서 가장 적합한 매체와 상품이 바로 스마트 채널이었다고 저희는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매체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사용자 수와 노출량 덕분에 다른 매체 대비 방문자, 특히 신규 방문자 유입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네이버 성과형 광고 경우는 네이버라는 프리미엄 인벤토리를 통해서 타겟팅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매체 대비 CTR이 굉장히 높았고요. 무엇보다도 업계 평균 CTR 대비 우수한 효율을 기록하면서 타겟 대상에게 대싱디바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부터 제품의 구매, 그 다음에 저희의 진짜 고객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성과형 광고 중에서도 모바일 메일 지면은 타사 기본형 배너에 비해서 큰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높은 주목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업종 평균 대비 높은 클릭 반응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운영 노하우를 살짝 소개하면 배너 소재를 연령대별로 분류하고 좀 더 세분화된 노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자사몰 고객 데이터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잘 팔리는 디자인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배너 소재를 제작하고 연령 타겟팅까지 적용한 A/B 테스트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효율까지 연결하게 된 거죠. 특히 네이버 성과형 광고를 집행하면서 기존에 확보하지 못했던 10, 20 세대의 내일 취향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그것을 저희 프로모션 진행 시 반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네이버 성과형 광고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싱디바는 성과형 광고를 굉장히 정교하게 광고 그룹 단위로 또 소재 단위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적용하면서 최적화된 성과를 얻은 사례인데요. 상무님, 네. 제가 알기로 대싱디바가 상무님께서 직접 케어하시는 광고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성과형 광고 중심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좀 들으신 특별한 피드백이 있을까요? 네, 제가 대싱디바 광고주분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성과형 광고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네이버 성과형 광고를 통한 어떤 트래픽 유입, 그 트래픽의 질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네이버 성과형 광고의 데모 타겟팅 그리고 관심사 타겟팅을 통해서 브랜드에서 원하는 어떤 신규 고객 또는 기존 고객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객 유입이 2030, 3040 이 데모 타겟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 성과형 광고를 통해서 신규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하이브리드형 사례를 통해서 네이버 성과형 광고를 어떻게 보장형 광고와 믹스해서 마케팅의 효율과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아우디인데요. 워낙 대표적인 럭셔리 수입차 브랜드로서 이미 국내 많은 인지도와 또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트론이라는 전기차 SUV를 국내 최초 선보이면서 네이버 보장형 광고와 성과형 광고를 동시에 집행하는 캠페인 전략을 활용하셨는데요. 이트론 캠페인의 경우는 아우디 최초의 순수 전기 SUV라는 점에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최초의 어떤 브랜드 미션이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전기차라는 시장 세그먼트 자체가 아직은 국내에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 SUV라는 카테고리 키워드군과 또 특별히 아우디가 런칭한 이트론이라는 자동차 브랜드 자체를 동시에 검색량을 늘려야 되는 미션이 있었고요. 이거를 네이버의 보장형 상품과 성과형 광고를 적절하게 믹스 매치하여서 이 효율을 이뤄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이 브랜딩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유저에게 도달할 수 있는 매체로 네이버의 메인 지면 프리미엄 광고, 스페셜 DA를 공격적으로 활용하셨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애드 시너지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메인 지면에 노출된 프리미엄 광고는 사실은 사용자들의 후광 효과, 즉 검색이라든지 구매로 연결되는 다양한 연쇄적인 효과를 파생시키는데요. 이렇게 스페셜 DA에 노출된 아우디 이트론의 어떤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을 검색으로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용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브랜드 검색을 잘 활용하셨고 특별히 이 네이버 브랜드 검색을 캠페인 내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내비게이션 역할로 활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골은 이 캠페인을 통해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리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트론 시승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드 퍼널과 로우 퍼널의 관점에서 성과형 광고를 활용하셨고요. 이 성과형 광고를 통해서 실제로 랜딩 페이지에서 적절하게 리드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캠페인을 통해서 이트론이 완판되는 굉장한 쾌거를 거두셨고요. 네이버만 놓고 보면 전체 획득된 리드 중에 네이버 전체 광고를 통해서 약 54%를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성과형 광고는 그중에 약 4분의 1의 기여도를 가져왔고요. 전체 매체 평균 대비 성과형 광고의 CPA 효율도 플러스 14% 정도 되면서 전체적으로 네이버 성과형 광고가 이 이트론의 런칭 캠페인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트론 캠페인의 경우 목표했던 광고 목표 수치가 미리 달성되면서 약 캠페인 기간을 2달이나 압축적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광고 예산이나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었던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캠페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트룹의 사례입니다. 오트룹은 아직 많은 분들께 생소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개념의 소형 가전을 소개하는 혁신적인 가전 브랜드입니다. 작년에 와디즈 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무려 3,915%라는 놀라운 달성률로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 성공을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전자제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가장 중요한 매체 파트너로 선택하고 저희와 캠페인을 진행하셨습니다. 바디 드라이어인 에어 샤워라는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셨는데요. 올 여름 시즌에 대대적인 프로모션 메시지와 함께 네이버 캠페인을 진행하셨습니다. 워낙 시장에 처음 진입하고 아직 어떤 잠재 고객들을 만나야 할지, 어떤 고객이 실제로 전환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페이지를 2개로 나눠서 2단계의 캠페인을 설계하셨는데요. 첫 번째 1차 캠페인은 신규 고객 대상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표적인 시간 고정형 네이버 보장형 상품인 타임보드와 스페셜 DA 그리고 밴드 풀 스크린 광고를 적절히 믹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캠페인에서는 1차 캠페인에서 발굴됐던 다양한 데모 데이터와 이 사용자 유저가 이제 남기고 갔던 다양한 어떤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네이버 성과형 광고를 굉장히 밀도 있게 집행하셨는데요. 네이버 메인과 밴드 피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구점들을 노출하시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그리고 Always On 전략으로 1차와 2차 캠페인 내내 브랜드 검색을 활용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브랜드 검색은 사실은 이미 이 브랜드에 어느 정도 호기심을 가지게 된 사용자들이, 고관여 사용자들이 이제 브랜드와 관련된 검색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인 프로모션성 메시지를 탑재함으로써 구매 전환에 조금 더 그 스텝들을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브랜드 검색을 활용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그 캠페인 플로우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타임보드와 스페셜 DA를 공격적으로 활용하여서 대규모의 브랜드 관련 노출과 아이덴티티를 잠재 고객들에게 노출시켰고요.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브랜드 검색들을 소화하는 브랜드 검색 상품을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성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셨습니다. 여기서 발굴된 다양한 데이터와 또 사용자 세그먼트를 토대로 네이버 성과형 광고를 세팅하셨고 각각의 지면별, 타겟별로 다양하고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구매 전환에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성과형 광고를 통해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자사몰에서 구매 완료로 이어지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엠페이까지 연동하여서 전체적으로 네이버 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용자들이 엠페이로 마지막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게끔 하는 끊김없는 고객 여정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결과 전월 대비 월 트래픽 상승률이 무려 1000% 가까이 상승하셨고요.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 검색량 상승률도 역시 300% 이상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광고 반응률 상승률 역시 49%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3개의 사례들처럼 단독형이든 하이브리드형이든 브랜드가 처한 자신만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네이버 광고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솔루션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마케팅 니즈들을 소화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네이버 성과형 광고와 더불어서 다양한 마케팅 툴들을 같이 접목하여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상우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많은 사례들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공 사례 중에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이 대싱디바 사례도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반가웠는데 아무쪼록 오늘 이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마케터분들 그리고 광고주분들도 이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이 많은 운영 인사이트와 운영 팁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형필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과형 광고 시리즈 제2탄으로 선보인 웨비나 어떠셨나요? 정교한 캠페인 세팅을 통해서 이 브랜드만의 성과형 광고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이 브랜드들의 성공 포인트들을 배워서 내 브랜드에 적용시키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웨비나 역시 네이버 성과형 광고를 주제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웨비나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네이버 클라이언트 컨설팅의 서상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